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라 넘겼던 아침의 작은 증상이 몇 년 뒤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나타나는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 7가지를 차분히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병을 겁주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할 기준을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왜 아침 증상이 중요한가? 의사들이 아침 증상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침은 하루 중 몸이 가장 솔직한 시간이고 약효나 활동의 영향을 덜 받으며 장기 기능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새 몸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침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는 게 아니라 아침에 조금씩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메모해 두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아침 증상이 중요한가? 왜 하필 아침 증상일까요? 병원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의사들이 유독 아침 증상을 중요하게 물어봅니다. 아침이 중요한 3가지 이유. 1. 몸이 가장 솔직한 시간. 약을 먹기 전, 음식을 먹기 전, 활동을 시작하기 전, 순수하게 내 몸의 상태만 나타납니다. 2. 밤새 축적된 변화가 드러남. 잠자는 동안 몸에서 일어난 일, 장기들의 회복 과정, 혈액순환의 변화. 이 모든 게 아침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3. 만성질환의 초기 신호.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이런 병들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조금씩 반복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심근경색 환자의 상당수가 아침 시간대에 증상이 시작됩니다.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증상을 기록하세요. 2주 이상 반복되면 병원에 오세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엔 우리 몸은 너무 정직합니다. 그럼 이제 위험 신호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아침에 손이 심하게 저리거나 쥐가 난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저려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증상이죠. 하지만 어떻게 저린지가 중요합니다. 위험한 손 저림의 기준은 1. 한쪽만 유독 심한 경우, 양손이 아니라 왼손만 또는 오른손만, 특정 손가락만 엄지, 검지, 중지, 신경 압박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손가락이 굳어서 주먹을 못 쥐는 경우,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펴진 채로 굳음, 물건을 떨어뜨림, 단추를 채우기 어려움, 경추나 뇌신경 문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3. 1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보통 혈액순환 문제는 3-5분이면 회복, 10분 넘게 지속된다면 다른 원인, 말초신경병증, 당뇨합병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63세 여성분은 6개월간 매일 아침 오른손이 저렸습니다. 나이 들면 혈액순환이 안 좋지 뭐하고 넘겼죠.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니 경추 5번, 6번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진행됐다면 손마비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손저림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 증상이 아니라 경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손까지 가는 신경 경로, 뇌 경추 8신경손, 이 중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병원 가야 할 때는 2주 이상 매일 아침 반복, 한쪽 손만 심하게 저림, 물건을 자주 떨어뜨림, 저림과 함께 힘이 약해짐,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경과 진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지럽다.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세상이 빙 돌아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들어보셨죠? 침대에서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어지럼이 괜찮은 건 아닙니다. 위험한 어지럼의 기준은 1. 식은땀이 함께 나는 경우 단순 어지럼 3에서 5초 후 회복 위험한 어지럼 식은땀 구역질 장시간 지속 심장 문제 부정맥 가능성입니다. 2. 누워 있어도 어지러운 경우 자세와 무관한 어지럼 천장이 돌아가는 느낌 이석증 전정신경 문제입니다. 3. 귀 먹먹함이나 이명이 함께 오는 경우 한쪽 귀가 잘 안 들림 윙하는 소리 메니에르병 전정기능 이상입니다. 한 68세 남성분은 아침마다 어지럽고 식은땀이 났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어느 날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는데 심장 부정맥이 발견됐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것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은 고혈압약 드시는 분, 당뇨약 드시는 분, 이뇨제 복용하시는 분, 약 용량이 과하면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자가 체크 방법으로는 아침에 일어날 때 1. 침대에 30초 앉아 있기 2. 천천히 일어나기 3. 벽 잡고 30초 서 있기 이렇게 해도 어지럽다면 단순 기립성 저혈압이 아닙니다. 병원 가야 할 때는 어지럼이 1분 이상 지속, 식은땀이나 구토 동반, 주 3회 이상 반복, 귀 증상이 함께 나타남. 이 경우 심장내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진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아침 소변색이 유독 진하다. 아침 첫 소변이 콜라색처럼 진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밤새 물을 안 마셔서 그렇겠지. 하지만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침 소변은 약간 진한 노란색, 냄새가 조금 진함, 거품이 생겨도 금방 사라짐. 위험한 소변은 1. 콜라색, 갈색, 간 기능 이상, 담도 문제, 용혈성 빈혈. 이럴 경우 즉시 병원 가야 합니다. 2. 거품이 5분 이상 안 사라짐, 단백뇨 가능성, 신장 기능 저하, 당뇨 합병증 초기입니다. 3. 붉은색이나 핑크색, 혈뇨 가능성, 방광, 신장 문제, 남성일 경우 전립선 문제입니다. 한 65세 남성분은 3개월간 아침 소변이 유독 진했지만 물을 많이 마시면 되겠지 하며 넘겼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은 신장 기능 저하 심부전 3기였습니다. 조금만 더 진행됐다면 투석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변이 보내는 신호는 우리 몸에서 소변은 노폐물 배출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간이 걸러낸 것, 신장이 처리한 것, 혈액에서 나온 것. 그래서 소변 색깔과 양은 내 몸 상태를 나타내는 시험지입니다. 소변색과 함께 이것도 확인하세요. 소변 볼 때 통증이나 불편함, 소변 횟수 하루 8회 이상, 소변량 갑자기 줄거나 늘었나, 소변 냄새 심하게 고약한 냄새, 이럴 경우 병원에 가야 할 때입니다. 진한 소변이 2주 이상 지속, 거품이 오래 남음, 색깔이 이상한 갈색, 붉은색, 배뇨 시 통증, 신장내과 또는 비뇨의학과 진료 필요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진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단순히 피곤한 것과는 다릅니다. 위험한 눈 증상은 1. 눈꺼풀이 돌덩이처럼 무거운 경우, 안검하수 가능성, 신경근육 질환, 갑상선 기능 이상, 근무력증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시야가 뿌옇고 흐린 경우, 백내장 진행, 녹내장 초기,
당뇨병성 망막병증. 전날보다 확연히 나빠졌다면 응급 상황입니다. 3. 눈 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안구건조증 심화. 각막 문제. 갑상선 암병증. 특히 위험한 케이스로 당뇨 환자분들 주목하세요. 당뇨가 오래되면 망막 혈관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증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옵니다. 처음엔 약간 뿌옇다가 점차 시야에 점이 보이고 결국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에는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62세 당뇨 환자분은 몇 달간 아침 시력이 떨어졌지만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안과에 갔을 때는 망막 출혈이 이미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레이저 치료로 악화는 막았지만 이미 잃은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혈압 환자도 위험합니다. 고혈압이 오래되면 망막 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캄캄해지거나 커튼 내려오듯 시야가 가려지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자가 체크 방법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1. 한쪽 눈씩 가리고 시력 확인. 2. 시야에 이상한 점이나 선이 보이는지. 3. 눈 뜨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전날과 명확히 다르다면 당일 진료 필요합니다. 병원 가야 할 때는 시력이 갑자기 떨어짐,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짐, 시야에 점이나 선이 보임, 한쪽 눈만 증상이 심함. 암과 진료, 당뇨 고혈압 환자는 정기암과 검진 필수입니다. 5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아침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다. 이 증상은 특히 중요하니 집중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을 잘못 잤나? 베개가 안 맞나? 꿈을 무서운 것 꿨나? 하지만 이건 심장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아침 신호. 1. 가슴 중앙이 조이는 느낌. 누가 꽉 누르는 듯. 무거운 게 얹힌 듯. 협심증, 심근경색 전조 증상입니다. 2. 깊게 숨쉬기 힘든 느낌. 공기가 충분히 안 들어옴. 가슴이 팽팽하게 당김. 심부전 초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이유 없는 불안감이 함께 오는 경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식은땀, 메스꺼움. 전형적인 심장마비 전조 증상입니다. 그럼 왜 아침에 위험한가? 심혈관 질환은 아침 6시 1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밤새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서 혈압 급상승,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증가, 혈액이 끈끈해짐,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한 59세 남성분은 2주간 매일 아침 가슴이 답답했지만 체했나 보다 하고 소화제만 먹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시술로 생명은 건졌지만 심장 일부가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여성은 증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성은 전형적인 가슴 통증이지만 여성은 극심한 피로, 목이나 턱 통증, 소화불량 같은 느낌, 호흡곤란입니다. 여성 심장마비는 증상이 애매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 119 불러야 할 상황은 가슴 통증과 식은땀, 호흡곤란과 불안감, 통증이 팔, 턱으로 퍼짐, 의식이 흐려지는 느낌. 이 경우 1초도 지체하면 안 됩니다. 병원 가야 할 때는 아침 가슴 답답함이 2주 이상, 계단 오르면 숨이 참, 누우면 더 답답함, 다리가 붓고 무거움이며 심장내과 진료 필요합니다. 6번째 위험 신호. 아침에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 충분히 잤는데 아침부터 녹초예요. 7에서 8시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지쳐있는 느낌. 단순 피로가 아닌 경우로 1. 세수하기도 힘들 정도. 팔을 들기 힘듦. 걸음조차 버거움. 근육질환, 갑상선 저하증입니다. 2. 오전 내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식사 준비도 힘듦. 말하기도 귀찮음. 우울증, 만성 피로 증후군입니다. 3.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 주말에 푹 쉬어도 그대로. 점점 더 피곤해짐. 심장, 폐,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숨어있는 원인들로는 빈혈인 경우, 60대 이후 흔함, 특히 여성, 철분, 비타민 B12 부족입니다. 혈액 검사로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로는 대사가 느려짐, 추위를 많이 탐, 체중 증가, 약 복용으로 좋아집니다. 수면무호흡증으로는 자면서 숨을 멈춤, 콧골이가 심함, 낮에 졸림, 심장의 부담, 치료 필요합니다. 우울증으로는 의욕 저하, 즐거움 없음, 수면장애,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한 64세 여성분은 6개월간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피곤하지 하며 넘겼죠. 검사 결과가 헤모글로빈 7 정상 12-16 심한 빈혈이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위궤양이 있었고 조금씩 출혈이 되고 있었습니다. 치료 후 2주 만에 새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가 체크로 다음 중 해당 항목 개수를 세어보세요. 계단 오르기 힘듦, 집안일이 버거움, 말하기 귀찮음, 외출하기 싫음,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식욕 저하, 체중 변화, 3개 이상이면 병원 진료 필요합니다. 병원 가야 할 때는 4주 이상 극심한 피로 지속,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 다른 증상 동반 숨참, 어지럼 등 우울한 기분 지속,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고려하세요. 7번째 마지막 위험 신호입니다. 아침에 통증이 유독 심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너무 뻣뻣해요. 나이 들면 관절이 뻣뻣한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도의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아침 뻣뻣함은 5에서 10분이면 풀림, 움직이면 나아짐, 통증보다는 뻣뻣한 느낌, 위험한 아침 통증은 1. 30분 이상 풀리지 않는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자가면역 질환, 염증이 진행 중입니다. 2. 특정 관절만 심하게 아픈 경우, 손가락 마디가 붓고 아픔, 무릎 한쪽만 심함, 발목이 퉁퉁 부음, 염증성 관절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점점 아픈 곳이 늘어나는 경우, 처음엔 한 곳, 점차 여러 관절로, 대칭적으로 아픔 양쪽 손목 등, 류마티스 관절염 의심됩니다. 퇴행과 염증, 어떻게 구분할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 들어 생기는 마모, 움직일수록 아픔, 저녁에 더 아픔, 쉬면 좀 나음. 염증성 관절염은 면역 시스템 문제, 가만히 있어도 아픔, 아침에 더 심함, 움직이면 오히려 나음. 한 61세 여성분은 3개월간 매일 아침 손가락이 뻣뻣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손가락 관절이 이미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기 발견했다면 약물로 진행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류마티스는 조기 치료가 핵심이며 류마티스 관절염은 초기 6개월이 골든타임. 이 시기에 치료 시작하면 관절 변형을 막을 수 있음. 늦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병원 가야 할 때는 아침 뻣뻣함이 30분 이상,
양쪽 관절이 대칭적으로 아픔, 관절이 붓고 열감, 2주 이상 지속, 진통제로도 안 나음, 류마티스내과 또는 정형외과 진료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신호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병원 가야 하나요? 병원 가야 할 명확한 기준 3가지는 1. 2주 이상 반복되는 경우,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으나 거의 매일 나타난다면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것 더 이상 무시하면 안 됩니다. 2. 점점 심해지는 경우, 처음엔 약하게 시작 시간이 갈수록 강도 증가 횟수도 늘어남, 진행성 질환 가능성 빨리 확인할수록 좋습니다. 3.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인 경우, 일상생활이 불편함, 일하기 힘듦, 외출을 꺼리게 됨, 이미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 참을 게 아니라 치료할 때입니다. 뇌과 전문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주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2주 이상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비용도 적게 듭니다. 고통도 덜합니다.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복잡해집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고통이 큽니다. 완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합병증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1. 증상 기록하기. 수첩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날짜와 증상 간단히 적기. 2주 패턴을 확인. 2. 가족에게 공유하기. 요즘 이런 증상이 있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 의견 듣기. 3. 진료 예약하기. 괜찮아지면 가야지가 아니라 2주 지났으니 일단 가보자입니다. 미루지 않기.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7가지 신호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의 진짜 목적. 아, 이 정도면 병원 가야 하는구나. 이 기준을 명확하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합니다. 나이 탓이겠지.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 정도로 병원 가긴 뭐해.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24시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폐는 계속 숨쉬고, 신장은 끊임없이 걸러내고, 뇌는 모든 걸 조율합니다. 그 몸이 신호를 보낼 때 제발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7가지 신호 간단히 최종 정리해보면 1. 손이 심하게 저리거나 쥐가 난다. 한쪽만 10분 이상 힘 약해짐 신경과. 2. 일어나자마자 어지럽다. 식은땀 1분 이상 귀 증상 동반 심장내과 신경과. 3. 소변색이 유독 진하다. 콜라색, 거품 오래 남음, 통증 신장내과 비뇨의학과. 4. 눈이 잘 안 떠진다. 시력 저하, 시야 이상, 눈꺼풀 무거움 안과. 5.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다. 조이는 느낌, 불안감, 식은땀 심장내과 응급일 수 있음. 6.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 일상생활 불가 4주 이상, 다른 증상 동반 내과. 7. 아침 통증이 유독 심하다. 30분 이상, 양쪽 대칭, 붓고 열감 류마티스 내과.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형제자매에게, 나이 드신 이웃에게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한번 보세요. 도움 될 거예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배운 내용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